30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삶이었다. 월요일 아침이면 자동으로 눈을 떴고 출근길에 정해진 커피숍과 지하철의 익숙한 자리, 사무실의 공기마저도 이제는 체온처럼 내게 익숙했다. 그렇게 긴 세월을 한 가지 일에 몸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삶과 일이 구분되지 않는다. 내가 하는 일이 곧 나였고 그 일이 멈추면 나도 멈출 줄 알았다. 그래서 퇴직이라는 단어는 오래전부터 내게 두려움의 다른 말이었다. 하지만 막상 그 시간을 지나고 보니 은퇴는 무너짐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살아냄이었다. 지난 30년의 공직 생활이 내게 안겨준 가장 큰 선물은 그 자리를 지키며 만난 사람들과 그 시간 동안 다져진 내면의 힘이었다. 편지는 그 시간을 함께한 이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의 문장들이다. 첫 번째 사례는 70세 정년을 앞두고 2년 일찍 명예퇴직을 선택한 박정수 씨의 이야기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토목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현장을 누비고 민원을 응대하며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보냈고 정년까지 근무하겠다는 생각이 굳건했다. 그러나 아내의 병환이 길어지고 자신도 체력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는 서서히 마음을 접었다. 그에게 퇴직은 패배가 아닌 돌봄의 전환이었다. 퇴직 후 그는 아내와 함께 병원과 시장, 공원 벤치를 오갔다. 처음엔 무기력하고 불안했다. 하지만 아내의 미소를 지켜보며 그는 알았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시간의 사용이야말로 가장 값진 일이라는 것을. 그는 말했다. 내 평생 가장 중요한 직무는 퇴직하고 나서야 시작됐다. 가족을 지키는 일이 이렇게 힘들면서도 따뜻할 줄은 몰랐다. 이제 그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다. 더 많은 이들을 돕고 싶다는 소박한 목표가 그의 퇴직 후 삶을 지탱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는 70세가 된 지금까지도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 중인 김영자 씨의 경우다. 그는 교육청 소속의 행정공무원으로 문서 작업과 학부모 민원을 주로 처리했다. 늘 책과 가까웠고 공무원 생활 동안에도 퇴근 후에는 톡서 모임을 빠짐없이 참석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허무함에 빠졌다고 한다. 아침 9시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삶은 처음엔 자유였지만 곧 공허함이 뒤따랐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일으켜 세웠다. 지역 도서관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하고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는 프로그램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도 어려웠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먼저 인사하고 그녀의 추천 도서를 손에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며 삶의 의미가 되살아났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현장에서 물러났지만 내가 쌓아온 경험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이유가 되죠. 은퇴는 일의 끝이 아니라 축적된 삶의 결과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몸소 증명하고 있다. 세 번째 사례는 중앙부처의 고위 공무원 출신이었던 윤철한 씨의 이야기다. 그는 정년퇴직 직후 대기업 고문으로 이직 제안을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더는 남의 시간표에 맞춰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퇴직 후 1년을 전혀 다른 삶으로 채웠다. 매일 새벽 등산, 오후에는 사진 공부, 저녁엔 손글씨로 하루 일기를 쓰는 루틴을 만들었다. 처음엔 가족들도 그를 이상하게 여겼다. 그렇게 바쁘게 살던 사람이 왜 갑자기 느림을 선택했는지 의아해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오히려 가족들과의 관계가 깊어졌다. 예전엔 얼굴만 마주치던 손자와 함께 카메라를 들고 동네를 걷게 되었고 아내와는 오랜만에 함께하는 저녁 식사 자리가 잦아졌다. 그는 말했다. 30년 동안 나는 사람을 관리했고 조직을 움직였지만 정작 내 안에 고요한은 만날 시간이 없었다. 이제는 그 시간을 살고 있다. 퇴직은 그의 속도를 바꾸었고 그는 그 안에서 자신과 다시 연결되었다. 이처럼 은퇴 이후의 삶은 모두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누군가는 돌봄의 무게로, 누군가는 역할 상실의 허무로, 또 누군가는 자유의 낯설음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관계의 재정립이며 시간의 재구성이라는 것이다. 오랜 직장 생활이 남긴 것은 월급 명세서나 인사기록부가 아니라 나를 지탱해온 관계의 온도와 나만의 시간 감각이다. 그것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퇴직 후에야 비로소 그 진가가 드러난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이 된다. 이제 70세가 된 나는 매일 아침 따뜻한 커피를 내리며 지난날의 의미를 되새긴다. 한자리를 오래 지킨다는 것의 무게는 가볍지 않았지만 그 무게만큼 단단해진 내 삶의 결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자산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당신에게 편지로 남긴다. 은퇴를 끝이 아닌 변환의 시기로 이해하는 데에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당사자의 내면적인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은퇴가 노동력에서의 이탈, 즉 생산성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이제는 삶의 구조가 바뀌었다. 기대 수명이 연장되면서 은퇴 이후에도 최소 20년, 길게는 30년 가까운 시간이 남는다. 이는 단순히 여생을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생의 주기를 살아가는 시기로 전환된 것이다. 따라서 은퇴 준비라는 개념은 단순히 퇴직금과 연금, 재무적인 준비에 그치지 않고 정체성의 전환, 사회적 관계의 재배치, 시간의 재구성이 포함된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특히 오랜 시간 한 조직에서 일해온 사람일수록 퇴직 이후의 삶에서 혼란과 상실감을 크게 경험한다. 직장에서의 역할은 단순히 일의 분담이 아니라 개인의 존재감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역할이 사라질 때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다시 답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체성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이전에는 직책과 성과가 내 존재를 설명해 주었다면 은퇴 이후에는 어떤 활동을 하며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가 새로운 나를 규정하게 된다. 박정수 씨가 요양보호사라는 새로운 길을 선택한 이유도, 김영자 씨가 도서관에서 봉사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이유도, 윤철환 씨가 느림의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맺으려 한 이유도 결국은 나는 여전히 쓸모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의미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자산의 축적이나 사회적 지위와는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가오는 과제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시간의 감각이다. 일터에서는 모든 것이 시간 단위로 정리되었다. 아침 회의 시간, 점심시간, 퇴근 시간, 업무 마감 시간까지 모든 순간이 외부의 시간표에 의해 규율되었다. 그러나 은퇴 이후에는 자신의 리듬대로 시간을 조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혼란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진다는 말은 은퇴자들 사이에서 흔히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중요한 것은 재무 설계 못지않게 시간 설계다. 어떤 사람은 규칙적인 운동 루틴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글쓰기나 취미 활동으로 매일의 리듬을 찾는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다시 나를 위치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인 것이다. 은퇴 이후의 삶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사회적 관계다. 직장이라는 공간은 단지 일만 하는 곳이 아니었다. 동료와의 대화, 회의 후의 뒷담화, 점심시간의 잡담까지 그 모든 것이 사회적 접촉의 일부였다. 그런데 그 관계가 한순간에 사라지면 사회적 고립감은 깊어진다. 실직이나 은퇴 후 우울감이 높아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남성 고령자일수록 일터 외의 인간관계가 협소한 경우가 많아 은퇴 후 외로움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해 지역 사회가 제공하는 커뮤니티 공간이나 자원봉사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영자 씨처럼 도서관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역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듣는 등의 활동은 새로운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능동적인 참여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관계를 만들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는 단지 취미생활을 넘어서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삶의 의미라는 관점에서의 은퇴 재구성이다. 오랜 세월 일에 몰두한 사람일수록 퇴직 이후 쓸모없음의 감정을 강하게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삶의 의미는 반드시 생산성과 연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의미는 관계와 기여에서 비롯된다.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의미 있는 삶이다. 퇴직 후 손자와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눈높이에서 세계를 다시 배우는 할아버지, 이웃의 병원 동행을 마다하지 않는 할머니, 혹은 단 한 줄의 글로도 마음을 전하는 블로거가 바로 그 사례다. 이런 삶은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지켜내는 삶이며 그것이야말로 은퇴 이후 우리가 도달해야 할 새로운 삶의 가치다. 결국 은퇴는 삶의 종결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이다. 시작이란 두려움과 설렘이 공존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오롯이 나에게 달려있다. 직장을 떠나는 순간은 분명 아쉽고 낯설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정체성과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의 문이기도 하다. 과거의 일과 역할이 나를 만들었다면 앞으로는 내가 선택하는 일상이 나를 새롭게 빚어낼 것이다. 30년 동안 축적한 삶의 내공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시간 속에서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져 다음 세대에 이어질 또 다른 유산이 된다. 이 글을 읽는 당신 역시 그 길을 걷고 있다면 그 불안과 두려움이 틀린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싶다. 다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시간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으니까.